나는 다른 것보다 실거주가 같이 해결이 돼야 돼서 전세나 월세를 내가 살 수도 있지. 근데 은행 가보면 내가 주택 여러 대 있으면 대출 안 해준단 말이야. 1주택자로 가면은 할 곳은 해결되니까 조금만 집값 싸게 하면은 한 2억 정도까지는 그래 대출 나오거든. 직장 때문에 딴 데 가야 된다고 해도 1주택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무 막 규제를 하는 것 같진 않다. 다주택보다는 1주택이 좀 더 실거주랑 투자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난 생각하는 편이거든. 내가 혼자 살아? 그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뭐 8사나 5구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. 그럼 거기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를 전세 줘버리고 나는 그 돈으로 보증금 이제 해가지고 월세나 다른 전세를 이렇게 가서 10억짜리 내 집을 갖고 있어. 이거를 예를 들어 8억에다가 전세를 줘. 그리고 내가 5억짜리 딴 데서 전세를 살아. 3억이 남잖아. 그럼 그 3억으로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. 나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차라리 토지를 구매하는 게 어떨까도 조금 생각이 들어. 토지 때는 항상 오르거든. 기준 평가 시세보다 뭐 평당 5천 더 받고 이럴 수도 있거든. 평당 뭐 1억에 샀다. 분명히 1억 5천이 되는 날이 오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구매한다기보다는 땅을 구매를 해서 나중에 이걸 시행 이익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까가 또 나은 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. 안 팔리면 어떡해? 땅이? 근데 땅은 어디든 팔릴 수밖에 없는 게 개발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. 왜냐하면 뭐 시행사, 신탁사, 시공사들이 결국 수주 실적을 찍으려면 노는 땅들에서도 뭔가를 해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쌓으려고 하더라도 알박기 땅이라도 뭐라도 있으면 그걸로 무조건 시세 차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. 오래된 저기 막 다가구 주택 단지 보면은 이게 입주권 같은 거 나오는 사이즈의 땅인데 이게 사실은 주택이 아닌 거 구획 나눌 때 막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대전 같은 데는 뭐 9.9인가 그 정도 넘으면 또 저기 입주권 나온다고 하더라고. 그런 거만 좀 짜통이로 나온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. 나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 포지션인데 어느 정도 레벨을 도달할 때까지는 1주택이 더 좋지 않나. 기준을 잡자면 지금 종부세 기준이 11억인가 12억이잖아. 그래서 그 레벨까지는 계속 갈아타고 그 단계부터는 이제 내 실거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 그때부터 투자를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. 나는 오히려 반대야.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매수를 해가지고 또 갈아타게 하는 게 오히려 처음 초반엔 종잣돈이 없을 때는 낫지 않나. 부동산만을 포지션으로 갖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내 경우에는 지금 정말 100% 부동산밖에 없고 나는 주식이나 이런 거 사실 잘 몰라. 뭐 있는 거는 집 한 채밖에 없긴 하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막 지역사회 이슈 같은 게 되게 많단 말이지. 하나씩 기사 읽어봐야 하는데 하루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다주택인 사람은 대체 어떻게 이런 걸 저기 알아보면서 하는 거지 막. 나는 반대로 주식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것조차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같이 투자를 한다는 게 야, 저게 다 가능한가? 시간이? 되나?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. 나는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. 나도 부동산을 하는데 난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공매를 좀 많이 이제 알아보고 있어. 특히 잠실 공매에 빌라인데 좀 재산세나 뭐 종부세 관리비 체납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. 근데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는 신탁사라는 회사인데 체납된 내역들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물건이 좋은 것 같은데 체납이 얼마 됐고 이걸 나중에 선순위 이자 다 뺐을 때 나에게 남는 그 감가액보다 얼마가 남을까 그걸 많이 생각을 해서 체납이 좀 덜 된 공매 물건을 받아서 뭐 낙찰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한 60%다 그러면 좀 받으려고 지금 뭐. 형 근데 그거 약간 내부자 정보 아니야? 내부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물어보면 또 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. 알려줘? 난 경매에서는 그런 거 안 알려준다고 알고 있었거든. 근데 공매는 좀 다른가 보다. 그치. 왜냐하면 은행 쪽에서는 이걸 팔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를 뭐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구해야 되거든. 그럼 그때 이제 이런 체납이 돼 있어요 하면 얼마의 수익이 남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어. 공매 공고를 보면 다 알 수 있고 뭐 신탁사에 전화를 해보면 이제 우선 수익자인 은행한테 많이 연결을 해줄 수 있어. 보통 공매로 취득한다고 치면은 그걸 거 아니야? 재건축 물건일 거 아니야? 재건축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. 아닐 수도 있어. 그럼 그거 왜 사는 거야? 그걸 사는 거는 일단 감정평가액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사는데 문제는 거기 체납된 액이 막 내가 본 것 중에는 관리비를 3억 막 그런 정도 많아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알아보는데 별게 없다. 그러면 나는 무조건 공매로 들어가는 게 기초가액보다 낮게 들어가니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.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을 가지고 들어간 투자니까. 내 집이면은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. 다른 사람 집은 오히려 뭐 고장났어. 그럼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면 돼. 사귀는 사람이 그 이제 결혼을 해야 돼. 같이 살 집이 필요할 거 아니야. 어떻게 할래? 전 월세 아니면은 매수하기에는 좀 불안하고 무섭고 약간 이자 부담도 있고.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뭐 여자 쪽이랑 남자 쪽이랑 둘 다 돈을 모아서 전세 대출 자체는 되게 잘 돼 있거든.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보증금 날려먹으면 나는